그러나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칭찬과 격려보다는 호통을 자주 쳤습니다. 사도세자의 친모였던 영빈 이씨가 사도세자의 비행에 대해서 영조에게 고변을 합니다. 사도세자를 폐하여서 서인으로 삼고 쌀을 담는 뒤주에다가 사도세자를 가두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조와 사도세자라는 주제입니다. 영조는 1762년 7월 4일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서 죽게 했습니다. 이것을 이모화변이라고 부릅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대왕입니다. 사도세자는 1735년 2월 달에 궁녀 출신인 영빈 이씨와 영조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세자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영조의 정비였던 정성왕후 서씨의 양자가 되었고 어머니인 영빈 이씨의 곁을 떠나서 내시와 나인들 손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친어머니로부터 떨어지게 된 것이죠. 한편 배다른 형이었던 효장세자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사도세자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원자로 봉해졌습니다. 사도세자는 저승전에서 자랐는데 저승전은 경종에 비었던 선의왕후 어씨가 거처했던 곳입니다. 선의왕후 어씨는 영조의 배다른 형이면서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의 계비였던 인물입니다. 영조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경종은 영조를 왕세의 제로 삼고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는데 선의왕후는 양자를 데려가지고 후사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영조의 입장에서는 선의왕후가 아들을 낳거나 양자를 데리게 되면 자신의 왕세의 제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왕위를 잇는다는 보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조는 그것에 대해서 극히 불안해했죠. 보통 아들이 대를 잇게 되면 왕세의 자라고 하는데 영조 같은 경우에는 경종의 아들이 아니라 배다른 동생이었기 때문에 왕세의 제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영조로서는 자신의 입지를 위협했던 선의왕후에 대해서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한편 경종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인 1724년 10월 달에 갑작스럽게 죽게 되니까 영조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의왕후는 1730년 26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는데 그가 거처했던 저승전을 개조해가지고 사도세자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선의왕후가 죽은 지 5년 후에 사도세자가 태어났는데 그 자리를 선의왕후가 머물렀던 그 거처를 고쳐서 사도세자가 머무르게 됐던 것이죠. 한편 저승전 옆에는 장희빈이 거처했던 치선당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도세자의 식사를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저승전에서 한상궁과 이상궁의 시중을 받았는데 그들은 선의왕후를 모셨던 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도세자는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론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소론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점을 가졌던 선의왕후를 모셨던 나인들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소론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갖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사도세자가 노론들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사도세자는 어려서 무척이나 영특했습니다. 그는 3살 때 휴경을 읽고 8살에 동몽선습을 친히 베껴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명필이죠. 한편 아버지였던 부왕영조는 본인이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었다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사도세자에게 무척이나 엄격했습니다. 무술이라고 하면은 나인들의 심부름을 하고 허드렛 일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니까 무척이나 어떻게 보면 궁중 안에서는 무척이나 천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상궁과 한상궁은 사도세자와 칼과 칼집을 가지고 전쟁놀이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도세자는 자신이 서학을 공부하고 학문을 했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나중에 영조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를 심하게 질책하고 한상궁과 이상궁에게 형벌을 가해서 그들은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세자는 부왕이었던 영조에게서 극심한 불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꾸중을 받아서 이후에 사도세자는 영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1750년에 해경궁 홍씨와의 사이에서 첫 아들인 정이 태어나는데 그는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1752년, 그러니까 2년 후에 산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정조대왕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이산에서 보았던 인물이 정조대왕인 이산입니다. 한편 사도세자는 15세였던 1749년에 대리청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칭찬과 격려보다는 호통을 자주 쳤습니다. 한편 대리청정 기간 동안에 서론의 우호적인 사도세자를 보면서 영조는 사도세자를 더욱 질책했습니다. 숙종이 왕위를 물려주는 과정 속에서 서론은 경종을 밀고 노론은 영조를 밀었는데 결국 서론이 밀었던 경종이 왕이 되죠. 그리고 영조는 왕세제가 되었는데 영조의 세력 기반은 노론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왕위에 오른 이후에 영조는 탕평책을 써서 노론과 서론을 고루 기용하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영조는 왕세제 시절에 서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자칫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특히 목후령의 고변이라고 해서 노론에서 경종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고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노론 측의 신하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영조도 역적으로 물려서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경종이 보호해주고 당시 대비였던 인원왕후가 영조를 비호해 주어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갑작스럽게 경종이 죽게 되면서 영조가 왕위를 차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조는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서론에 대해서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도세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그를 질타했던 것입니다. 이후 그나마 사도세자를 감싸주었던 정성왕후 서씨와 인원왕후 김씨가 1757년에 20일 간격으로 연이어 죽게 되니까 사도세자의 입장에서는 바람막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조가 사도세자를 비난하던 것에 대해서 왕비와 대비가 그를 보호해 주었는데 그 바람막이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특히 숙종의 계비였던 인원왕후는 왕세자 시절에 영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영조를 보호해 주었던 인물이 인원왕후입니다. 그래서 영조도 인원왕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대우하였습니다. 그런 인원왕후가 죽게 되니까 사도세자는 더욱더 보호막이 없어진 것이죠. 이러한 인물들이 죽고 난 이후에 위지할 곳이 없어진 사도세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을 가하는 등 가학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1761년 1월 달에는 자신이 사랑했던 빙의를 죽이게 되는데 당시 사도세자는 위대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원래 위대증이란 것은 일종의 강박증인데 사도세자는 정식으로 옷을 입게 되면은 영조를 배알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옷을 입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옷을 입으려면은 몇십 벌의 옷을 가지고서 입다가 찢고 하는 식으로 해서 위대증이 있었는데 나인들은 그에게 옷을 입히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두려워해서 그 세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경궁 씨가 옷을 입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해경궁 씨마저도 바둑판에 맞아가지고 눈을 크게 다쳐서 한동안 다니지는 못할 정도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도세자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빙의가 그 역할을 맡게 됐는데 그 빙의마저도 사도세자가 위대증이 발현되는 바람에 구타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와 빙의와의 사이에서 나왔던 은정군도 칼을 맞고 우물에다가 던져졌는데 마침 지나가던
정수나무의 측근이 그것을 발견해서 그 아이를 구해줍니다. 그 정도로 당시 사도세자의 정신 상태는 극히 불안했던 것이죠. 한편 1762년 6월 14일 날 당시 형조 판서였던 윤급의 종이었던 나경원이 사도세자의 비행에 대해서 영조에게 고변을 합니다. 10몇 가지의 사도세자의 비행에 대해서 영조에게 고발을 하는데 그것을 보고 영조대왕은 크게 놀라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20일 후에 그러니까 1762년 7월 4일 날 사도세자의 친모였던 영빈 이씨가 세자를 처분하고 세손을 보호해달라 하면서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비행을 고변하였습니다. 세자가 내강과 하인을 죽인 것이 100여 명이며 수없이 가혹한 형벌을 가하였고 기생, 비군이들과 주야로 음란한 일을 벌였고 궁궐 후원에 무덤을 만들어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도세자의 비행에 대해서 영조에게 고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칼을 줘서 직접 자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몰려와서 그걸 말리게 되니까 영조는 사도세자를 피해서 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사도세자로 하여금 쌀을 담는 뒤주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처음에 사도세자는 밤중에 뒤주에서 나와서 거닐기도 했는데 그것을 알게 된 영조는 뒤주를 꽁꽁 싸매고 그 위에다가 풀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자와 놀아났던 비구니와 기생, 환관들을 처형하였습니다. 이후에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힌 지 8일 만에 1762년 7월 12일 날 뒤주에서 굶어 죽게 됩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확인한 영조는 세자의 위호를 복구하고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당시 사도세자의 나이는 28세였고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의 나이는 11세, 그리고 사도세자의 아버지인 영조의 나이는 69세였습니다. 이후 14년이 지나서 1776년 4월 달에 영조가 승하하자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영조는 42세에 얻었던, 그러니까 늦동이로 얻었던 사도세자에게 지나친 기대를 갖고 과도하게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도세자를 둘러싼 환경은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 영조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선의왕후 어씨가 머물던 거처에서 그를 모시던 상궁들이 사도세자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치 씨의 고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장희빈의 거처에서 밥을 지어서 먹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환경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경궁 씨의 한중록에서도 그러한 것이 사도세자가 잘못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였습니다. 주변 환경은 아이들의 성장에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또한 영조의 과도한 기대와 지나친 엄격함과 질책은 사도세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작은 잘못에도 과하게 질책하는 영조 앞에서 사도세자는 안절부절 못했고 하다못해 기절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탈출구를 찾아서 사도세자의 비행은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사도세자의 정신적인 불안증은 몰래 우울증을 씻어내는 약을 보내달라고 장인이었던 홍봉안에게 보냈던 서신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바람직하지 못했던 주변 환경과 영조의 과도한 기대와 질책 등이 사도세자의 일탈을 만들고 그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성장에 있어서 주변 환경과 사랑받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